네, 반갑습니다. 스테디입니다. 시장은 반복된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고 한다. 아니, 이번도 똑같습니다. 이 바닥은 시장은 그대로인데 참여자들만 바뀔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닥은 부동산, 코인, 그리고 주식입니다. 하면 돈 번 데서 들어갔는데 환불 안 되나? 급락은 단기 조정일까? 그러니까 1억 넘게 찍었던 비트코인이 계속 올랐던 비트코인이 지금 잠깐 하락했고요. 이거는 단기 조정일지 아니면 폭락의 시작일지에 대한 기사입니다. 2020년 10월 달에 주식 처음 한 사람 환불 가능합니까? 라면서 네이버 정토방에 글이 올라왔고요. 30% 오른다고 해가지고 30만원일 때 결혼자금 5천만원으로 샀다. 근데 이게 30만 들어갔는데 주당 얼마입니까? 7만 5천원이 떨어졌죠. 12%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분은 30만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12%가 마이너스잖아요. 12% 넘게 마이너스죠. 33%니까. 그래서 20% 이상 마이너스가 떨어졌죠. 그래서 주식은 처음인데 산 거 인증하고 진정서 넣거나 하면 환불 가능하냐? 라는 겁니다. 이게 조롱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환불 가능하다고 글이 올라왔다는 거는 환불 가능하냐고 글이 올라왔다는 거는 주식이 안 좋다는 거죠. 2022년에 이런 영끌에 대한 투자 보고서에 대해서 KBS에서는 실태 보고라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참조해서 보십시오.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해서 이제 2030들이 영끌이나 비트로 해가지고 한탕주의 혹은 벼락거질해서 부동산, 주식, 코인으로 채무, 빚이 늘어나서 벼랑 끝에 몰렸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왜 이런 영끌이나 비트로 해갖고 한탕주의에 빠지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근로소득만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 부동산을 내가 살 수가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불안한 노후 대책이라는 거죠. 불안한 노후 대책.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단기 매매에 빠진 나머지 뭡니까? 이 주식, 코인 단기 매매에 빠져서 중독 매매에 빠져서 이 뭡니까? 도박 중독 상태인 내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일단은 지금 먼저 매매를 해야 돼요. 매매를 안 하게 되면 불안감에 빠진다는 거죠. 내가 매매를 안 해서 올라가서 그거를 내가 못 사서 수익이 안 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매매를 안 해가지고 팔았으면 손실이 적은데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럼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이런 단기 매매에 빠져버리면 장기 투자를 하기가 힘들어져요. 장기 투자를. 계속 사고 팔고 해버린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코인이나 주식에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유튜버들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도 많아지는 거고요. SNS에는 내가 얼마 벌었다더라라는 인증 짤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비교 문화가 있죠. 비교 문화가. 저렇게 저 사람들이 행복하게 수익이 나왔고 부러운데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래서 비트코인 강풍, 포모의 기업 2021년 말 이후로 좀처럼 꺼내지 않았던 이 포모, 그때 이제 옛날에 이 강풍이 불었을 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강풍이 불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뭐 하려고 근로소득하냐? 자고 나면 돈이 벌리는데 뭐 하려고 열심히 일해? 뭐 하려고 회사를 다녀? 자고 일어나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벌어지는데? 라는 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쇠가 빠지게 다녀도 저 사람들 내보다도 더 수익을 버는데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데 그럼 나도 투자를 해볼까? 근데 자 보세요. 이런 강풍이 불면 너도 나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죠. 왜? 나도 벌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 강풍 관련 기사가 뜨면은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오릅니다. 왜? 유동성이라는 게 공급이 되잖아. 이 불나는 데서 휘발유를 부어버리는 거죠. 불나는 데서. 유동성이나 휘발유를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불이 나는 데서는 이 타게 되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휘발유를 뿌리든지 아니면 뭐 나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다 타버리면 결국엔 꺼져버리는 거죠. 폭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탈 수 있는 물질이 계속
공급이 되면 올라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압니다. 어느 순간 폭락할 거란 걸 알지만 그게 내가 마지막 폭탄이 아니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폭탄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자, 2차전지 강풍 나도 400% 먹어보자. 거래정지 경고에도 나도 한번 먹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잖아. 자, 그래서 내가 뭡니까? 이 투자라는 걸 확률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삼성전자가 코로나를 거쳐가지고 96,000원까지 올라갔다라 했을 때는 언론에서 막 떠들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이제 D램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D램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특수, 그러니까 배당금, 특수 배당금이 나와서 주당 몇천 원 이상의 배당을 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린 거잖아요. 몰리면 이렇게 주가가 오르죠. 하지만은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팔고 나갑니다. 그럼 엄밀히 따지면 내가 떨어질 때 사는 게 맞아요? 올라갈 때 사는 게 맞아요? 떨어질 때 사는 게 맞죠.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 올라갈 때 사면 평당이 점점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 사면 평당이 점점 줄어져요. 자, 올라갈 때 사면은 수익은 당장 납니다. 왜? 내가 최상단 꼭지점이 잡을 확률은 희박하죠. 반대로 내가 떨어질 때 사면 마이너스입니다. 왜? 내가 당장 이 저점 최고 바닥을 잡을 확률은 또 떨어지잖아요. 최고 바닥, 최고 꼭지점 살 확률은 거의 드물죠. 그렇지만은 밑으로 떨어질 때 사야 되는 이유가 점점 평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반등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 무서워서 못 사지만 오르면 더 수익이 날 것 같아서 산단 말이에요. 자, 부동산도 그래요. 어떤 정권에서는 빚내서 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샀어요. 빚내서 사라 할 때.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면 마이너스 되니까. 근데 사지 말아 할 때는 샀습니다. 왜? 지금 안 사면 두 번 다시 이 가격 못 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 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겁을 내서 안 사요. 안 사니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더 떨어져. 근데 이때는 점점 오르니까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잖아. 지금 안 사면 나도 큰일 난다.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커뮤니티나 SNS에서 기사에서 뜨니까 사람들이 사게 돼요. 그 매수가 유입되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이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내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주는 사람이 안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떨어집니다. 이명박 때는 빚내서 사려 했지만 사람들이 겁이 나서 안 샀어요. 근데 문재인 때는 너도 나도 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비트코인 봅시다. 비트코인이 1억 이상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미친 듯이 오르다가 지금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이제 꺾였나?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비트코인도 보세요. 비트코인도 2020년 12월 달에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근데 이때는 떨어질 것 같아서 사람들이 못 사다가 오를만 하니까 이제 산다고 합니다. 네이버 종토방에서 현대차의 레전드 그 글이 있는데요. 뭐냐면 아내 몰래 이 3억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총 2억 원, 그러니까 2억 원 플러스 총 5억 원을 현대차에 투자했던 사람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평당이 대략 12에서 13만 원 사이고, 이 현대차가 코로나 여파로 6만 원대까지 폭락을 합니다. 주식이. 당연히 와이프는 울고불고 하겠죠. 그리고 이혼하자 하겠죠. 그러다가 사람들은 어쩝니까? 이 사람이 혹시나 나쁜 마음을 품지 않을까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에 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글을 답니다. 어떻게 다느냐? 현대차가 폭락했다. 하지만 상승을 했다. 반등했고 본전까지 왔지만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기다렸다. 인내하고 기다렸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물타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타기를 했었으면 더 빨리 탈출할 수 있었고 더 수익이 났을 수도 있죠. 17만원 넘긴 시점에서 모두 팔아치웠다. 그러니까 대략 한 5만원에서 4만원 이상 수익 정도가 났죠. 그래서 추가 매수까지 해서 그게가 추가 매수까지 한 투자금이 추가 매수까지 다행히 했네요. 이득까지 해서 4억 원 이상을 벌었다. 물론 지금까지 안 팔았으면 더 수익이 났지만 결과론적 이야기니까 어쨌든 수익이 났잖아요. 4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확률에 입각한 투자를 해라. 그러면 첫 번째는 비트코인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 솔직히 지금 들어가도 돼요. 다른 스케코인 말고 잡코인 말고 온리 비트코인 들어가셔도 돼요. 단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떨어질 때마다. 그래서 다달이 들어오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소중한 거예요. 한 번에 지금 몰빵 투자가 아니고 내가 지금 1억인데 2억 갈 거라 생각해서 투자가 아니고
2천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한 거지만 확률적으로 이때까지 비트코인 사갖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질 거 감안하다 언젠가는 또 오를지라는 생각을 하고 확률이 올랐으니까 물론 다음에 오를 거란 보장은 없지만 확률에 입각하면 올랐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다른 잡코인 말고 김치코인 말고 비트코인만 투자를 해서 내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라. 확률에 입각한 투자를 해라. 그래서 그리고 지금 좋다 하고 언론이나 기사에 나올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더 투자를 해라.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가상화폐는 그리고 현물만 해라. 비트코인만 해라. 현물 비트코인. 주식을 현물 우량주만 해라.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요런 걸 해라. 내가 지금 최상단에 들어갔어도 어쨌든 분할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해라. 내가 종목을 볼 자신이 없다면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에 투자를 해라. 1LB 하지 마라. 내가 설사 지금 평단이 1억이라도 이게 2천만 원을 떨어졌다, 1천만 원 떨어졌다 하더라도 믿고 투자를 해라. 믿지 못하면 손을 치고 나가는 거고요.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다달이 들어오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물타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바로 큰 돈을 목돈 넣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투자해 나가는 겁니다. 자, 대중들은요, 언론이나 뉴스, 커뮤니티, 뭡니까? 네이버 카페, 네이버 종토방, 뉴스, 신문, 방송에 휩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나 언론, 커뮤니티를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투기는 무엇이냐면 비트코인을 같이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번, 2번. 자, 1번은 비트코인은 현물 자산으로서 교환을 하기는 어렵지만 서비스나 다른 재화 교환하기 어렵지만 어둠의 경로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나는 이게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겠어. 지금 1억이지만 난 일단 소액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어라고 하는 사람과 그냥 일단 가지야. 1억 올랐으니까 가지야. 또 2억 가겠지. 가지야. 이게 바로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입니다. 확률에 입각한 투자를 하셔야죠. 내가 1억 올랐다고. 이런 거죠. 1억 올랐다고 또 2억 가겠지. 그래서 롱 투자하자. 1억 올랐으니까 오르만큼 올랐어. 이제 숏 투자하자. 인디언 기우제죠. 인디언 기우제. 자, 네덜란드 튤립입니다. 그 당시도 이렇게 안 얘기했겠습니까? 지금 네덜란드 튤립 쌉니다. 오늘 아니면 이 가격 절대 못 봐요. 지금이라도 들어오세요. 라는 거죠. 그리고 폭락했습니다. 주식이나 이런 투자는 폰지 사기죠. 합법적인 폰지 사기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뭡니까? 기존의 보유자들은 더 올라가기 위해서 좋다 사세요 하면서 자기 수익을 인증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인증이 내 인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더 비싸게 줄 삽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종목들을 보십시오. DBA 하이텍, 다음에 PI 첨단 소재, 네이버, 다음에 헤더블, 인크레더블 등등 회사들을 보십시오. LS 세미콘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투자했던 한국 주식들 보면 밑에 많이 하락한 주식 투자. 저는 지금 어떤 주식 투자했습니까? 제가 지금 한미 반도체 투자 안 했잖아요. 지금 계속 가는 그런 AI 묻은 반도체 투자 안 했잖아요.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보세요. 제 다른 영상에. 저는 확률에 입각한, 그러니까 남들이 안 좋다는 종목들. 지금 기존 투자자들이 큰 마이너스인 종목들. 제가 네이버 평단이 19만원대잖아요. 19만원. 19만원대면 지금 거의 뭡니까? 발목 부근이라고요. 발목 부근. 첨단 소재. 그다음 인크레더블 다 밑에 가격입니다. 밑에 가격. 제가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확률에 입각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주식보다는 테슬라 같은 주식을 좋아합니다. 기존 투자자들이 요구를 하고요. 계속 떨어지는 주식이고요. 하지만 미래 성장성 가치는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저는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떠든다. 막 올라간다. 오를 것 같다. 최고점 찍을 것 같다. 요런 곳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반대로. 신문에 나와가지고 와 오른다더라 와 물론 오르는 기사가 떠서 들어가서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렇게 오르는 것들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를 안 했던 사람들조차도 주위에서 막 얘기를 하면 나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유자 영역들 인증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 나도 지금 들어가면 저렇게 벌겠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를 때 이 사람들이 이 대거 투입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이 불난데다가 이 기름이 뭡니까? 쏟아 붓는다고. 그러면 당이 더 오르겠죠. 오르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인증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살아합니다. 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추가로 더 들어와야지 또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폰지 사기란 거예요. 다단계란 거예요. 다단계 합법적인. 추후에 마지막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야 자기들이 수익이 나니까 들어온다 해서 제가 네이버 종토방이나 카페를 가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조차 막 좋다고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이 사람들도 살아 하겠죠. 이쪽 평단인사. 이 사람들도 살아 하겠죠. 이 사람들도 살아 하겠지. 자, 이 사람들도 살아 합니다. 왜? 10만원대가 들어와야 96,000원대가 탈출할 수 있거나 수익이 나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좋다 할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혹은 CEO나 성장성, 재무표 모든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섹터 안에서도 저평가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보면서 남들이 안 좋다 할 때가 들어가는 게 저는 오히려 낫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주구장창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안 봐요, 사람들이. 안 보고 비트코인 간다더라, 엔비디아 간다더라 요런 영상 올리는 유튜버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주식은요, 대중하고는 다르게 생각하는 관점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